내일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는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일주일 동안 잘 올라온 시장입니다. 내일은 좀 뭘 보면 좋을까요? 전체적인 시장이 참 이게 방향성이라는 게 좀 애매모호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페닉셀 장세는 멈췄고 시장이 완충작용도 했는데 일단 뭐 오늘 오후장에 일부 상승폭이 좀 반납된 그런 흐름들이 좀 아쉽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들은 공포 심리에서는 많이 좀 해방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 매크로 지표 관련된 어떤 이슈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이런 장세에서 이제 가장 이 수급이 좀 많이 유입되는 그런 섹터들이 뭐 개별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는 종목들 내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테마성 수급들이 굉장히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준비한 이 수급적인 측면은 친환경 에너지주를 좀 더 주목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가져왔고요.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이 핵심 경합주에서 이 핵심 경합주 세 곳,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는 뭐 러스트벨트라고 좀 불리는 그러니까 쇠락한 공업지대 여기서 일단 뭐 양분화된 어떤 표심이 뚜렷하지 않은데 이 세 곳에서 이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좀 펼치고 있다라는 어떤 이 여론조사가 좀 발표가 되면서 당선 기대감이 좀 높아졌던 측면들이 친환경 이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어떤 수급이 좀 더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 어떤 이유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 이 전통적인 에너지죠. 석유와 가스를 좀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장려하는 정책을 좀 이야기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파리 기후 협약을 뭐 본인이 좀 당선되면 바로 탈퇴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섹터가 이 정책적인 어떤 억압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작년 3분기, 4분기까지 좀 이어졌던 측면들. 그래서 작년에는 태양광 섹터라든가 풍력 섹터가 전체적인 어떤 고금리 기조 여파도 있었고 전반적인 어떤 실적의 부진 요인도 있었지만 가장 컸던 부분들이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 관련된 노이즈가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반영된 측면들이 있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당 수급들이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지면서 해당되는 정책들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고 향후에 안정적인 정책 기반으로서 오히려 업황에 좀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측면들 또는 뭐 지금 중국의 규제가 좀 더 강화되면서 이 고율의 관세를 좀 부과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반사수혜로도 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오히려 좀 기대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 그래서 저는 바이든 현 대통령과의 어떤 이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굉장히 좀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좀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추세가 좀 바뀌게 된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해리스 관련해서 좀 친환경 쪽을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뉴스였죠. 사실 뭐 해리스가 미시간이랑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 조금 더 앞섰다. 여기가 사실 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요 지역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미국 대선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뉴스로 와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사실 대선까지 너무 기간이 꽤나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여기서 뭐 더 우세하대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말씀해주신 대로 어쨌든 테마성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뭐 9월 달에 이제 개최가 된 2차 TV 토론회가 있죠. 여기서 뭐 정치에 관련된 이슈들. 지금 현재는 뭐 여론조사상에서는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좀 우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표심을 아직은 좀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련된 어떤 이슈나 강경한 어떤 발언들이 단기의 어떤 노이즈 이슈로도 좀 작용될 수 있는 측면들 이 부분은 오히려 좀 악재로 좀 인식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대선 토론회까지 그리고 이 대선 일까지 11월로 좀 예정이 돼 있죠. 그 일자까지는 중요한 어떤 정책들, 그러니까 공약들이 좀 세부적으로 좀 발표가 될 때 해당되는 이 핵심 공약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통되는 어떤 공약들은 굉장히 좀 수혜 기대감이 좀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바이오 섹터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들이 지금 생물보안법에 관련된 시행을 올해 연내 좀 처리를 하게 되면 중국에 관련된 어떤 이 규제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어떤 반사 기대감 그리고 업종에 대한 확대 기대감들이
오히려 좀 기대 심리로 좀 더 작용될 수 있다는 측면들이 뭐 하반기에 금리나 시그널들이 좀 명확해지는 그런 것과 좀 논외로 하더라도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의 단기적 기대감은 계속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책이랑 사실 공약이 뭐 100%다 발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의 투자 포인트를 좀 얻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다른 결로 여쭤보고 싶은 건 마리아나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잖아요. 사실 오성첨단 소재 하나만 제일 많이 움직이기는 하는데 오늘 코스닥 거래량 1위가 오성첨단 소재였어요. 워낙 많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마리아나 관련주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딱 지곡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이거는 좀 접근은 좀 불가하다. 아, 지금 우리가 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좀 따져보려면 가장 좋은 게 좀 최근에 어떤 이 사업 보고서. 네. 그러니까 지금 오성첨단 소재가 아직 2분기 보고서를 좀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1분기 보고서의 내용들을 보면요. 전체적인 어떤 이 실적 기준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사항들을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준은 좀 양호한데 여기 더해서 보면 지금 잠시만요. 네.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이 마리아나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실적은 현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겠다. 종속 회사를 통해서 마리아나에 관련된 의료용 대마 사업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자, 이거 한 줄 때문에 사실 기대감으로 좀 반영된 측면이고요. 네. 지금 현재 전일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면은 한 2,375억 원, 오늘 종가 기준에서 한 2,375억 원의 시가총액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 가벼운 상태에서 주가 좀 올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상의 어떤 기대감들은 다소 좀 무거워질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추격 매수는 다소 좀 리스크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정이 좀 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특정한 어떤 테마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쉬어가는 구간에 실적주를 좀 매수하는 것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로 좀 판단해 봤습니다. 아, 네. 마리아나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움직여서 여쭤봤고요. 풍력 관련해서 다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금리와 관련돼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사실 풍력 관련돼서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런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가면 제약바이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는 것과 제약바이오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라고 많이들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요. 지금 제약바이오, 특히나 바이오 업종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상품화가 되기 전까지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를 통해서 신약의 전임상 단계 그리고 임상 1상과 임상 2상 그리고 3상을 거쳐서 최종 시판 허가를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수익을 좀 창출하게 되는 어떤 기회로 좀 작용을 하는 셈인데 그 전까지 많은 이 연구개발비 또는 임상개발비, 임상 연구개발비들이 계속해서 좀 투여되는 어떤 부분들이 사실 고금리 기조에서는 해당되는 임상자금에 대한 유치라든가 투자 유치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제한적인 어떤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M&A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고금리 기조에서는 다소 좀 제약적인 어떤 사항들이 많은데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서 오히려 투자 자금에 대한 유치가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금리가 좀 내려가면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죠. 이 부분이 증시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여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증시의 우호적인 자금의 유입은 오히려 투자 유치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뭐 금리 인하가 주는 어떤 시그널들이 향후에 임상에 관련된 계획들도 추가적으로 좀 탄탄하게 좀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배경으로 작용한다라는 관점에서 수혜로 좀 작용을 하는 건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딱 맞다 틀리다라고 좀 논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임상 규모라든가 연구개발비에 대한 전체 금액들을 우리가 좀 추정을 해봤을 때는 상당수 금리에 관련된 연동성들은 좀 상당히 어떤 영향도 좀 있다. 이런 부분을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특히나 풍력,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초반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풍력주에는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풍력 관련된 종목들 계속 살펴보면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긍정적인 분석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건,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게 되고 해리스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주가는 선반영이라고 합니다. 네. 금리 내려갈 거 다 알고
해리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도 다 끌어다 이미 쓴다면 이 주가는 언제까지 갈까? 언제까지의 좀 타임을 잡고 가야 하나, 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기적으로 보고 계신 걸까요? 어떻게 우선 보세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네. 일단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십이 나올 수 있고 이슈가 계속해서 좀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국내 경우에도 정치 테마주와 좀 유사한 행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인맥 관련주가 문제였고 그 이후에는 정책 공약주, 그러니까 정책 공약과 이제 공약에 관련된 어떤 수혜 업종들이 앞으로 당선 기대감이 커지는 어떤 인물군과 좀 더불어서 오히려 좀 수혜 기대감으로 좀 작용했던 그런 것들과 좀 유사하게 좀 움직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최근에는 우리가 좀 막연하게 뭐 대마, 뭐 의료용 뭐 마리아나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뭐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크게는 뭐 전기차 뭐 등등 이렇게 뭐 수혜가 되고 피해가 되고 알려진 것 이외로 사실 뭐 9월달 2차 토론회를 통하면은 세부적인 어떤 정책 공약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아직 현재까지는 좀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섹터들이 단발성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실 뭐 단기적 접근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게 리스크하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 2차 토론회에 세부적인 어떤 정책 공약을 좀 보면서 관련한 해당 수혜주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제일 오늘 들으면서 와닿았던 건 시장이 흔들리고 나서 반등을 할 때 테마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된다. 그렇다면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풍력을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돼서도 오늘도 좀 시세를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풍력 관련해서 신재생 관련해서 좀 괜찮다라고 보고 계신 탑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오늘 풍력 테마 중에서는 CS인드 뭐 사실 뭐 넘버원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다룰 수 있는 종목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서 좀 과언이 아닐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이즈 이슈 정책에 관련돼서는 뭐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업황이 침체되고 향후에는 오히려 성장 동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을 말끔하게 씻어내는 반등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이 8,578억 원, 전년 동기 106%가 좀 증가됐고 이익 규모가 1,303억 원을 지금 기록했는데 200%대 상향되면서 오히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경신했던 측면들. 이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현재 구간에 달성했던 실적이라는 점은 굉장히 그 의미가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CS인드의 이 최종 고가를 좀 보면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월봉 주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2021년도 2월 주가가 10만 8천 원 주가였었는데 사실 당시 대비해서의 이 주가 연동과 현재 실적에 대한 괴리 차원에서 보면 현재는 실적에 보여주는 어떤 성장성 내지 방향성들을 좀 집중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단순하게 어떤 성장 지표로 봤을 때는 좀 낙폭 과대 구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 더해서는 지금 상부 구조물에 관련된 이 견고한 실적 부분이 이후에 하부 구조물까지 오히려 이익 개선을 좀 하반기에 좀 이루어낸다면 저는 3분기의 실적은 더욱더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습니다. CS윈드가 사실 한 가지 더 주목해볼 포인트가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 관련된 노이즈 이슈가 단발적 요소에서는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어떤 선전 효과로 인해서 수급은 좀 크게 좀 완화됐던 측면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CS인드의 경우에는 조정시 매수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CS윈드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